그냥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쇼핑몰 주문 넣고 이제 뭐 에어비앤비 같은 건 사실 핸드폰으로 거의 관리를 하거든요. 그래서 관리할 거는 거의 없고 여기서 이제 경매 같은 거 이제 신건이 올라오거든요. 그럼 신건 보고 괜찮은 거 있으면은 시간 좀 나오면은 뭐 임장도 갔다 오고 뭐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하고. 에어비앤비랑 네. 쇼핑몰도 하세요? 네, 다 하죠. 아, 예. 소액으로 돈 되는 건 다 해요. 쇼핑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아, 쇼핑몰은 그냥 이제 제가 이제 보통 저는 재고 없이 하거든요. 위탁 판매라고 해가지고 주문이 들어오면은 이제 주문을 넣어주고 배송을 제가 안 하고 이제 업체에서 해줘요. 고객분이 받으면은 제가 이제 정산을 받는 거라 수수료 정도 받아서 이제 운영하는 거죠. 제 상품을 파는 대인점보다는 남의 상품을 이쁘게 꾸며가지고 그렇게 해서 마진을 좀 남기는 구조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. 주문은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? 주문은 이제 이게 프로그램이거든요. 이게 제가 회원가입해 있는 데랑 연동을 해서 주문이 몇 개가 들어왔으니까 주문을 넣어주세요 이래가지고 고객 정보랑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. 네네. 그럼 여기에다 주문을 넣어서 제가 이제 발송을 하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배송을 해주는 거죠. 제가 아예 뭐 택배를 싸거나 이런 건 없어요. 저는 보통 뭐 쿠팡에다도 하고 지마켓, 뭐 옥션, 우리가 흔히 하는 오픈마켓 있잖아요. 그런 데다 판매를 해가지고 수익이 보통 한 6,000원, 10,000원 뭐 순수익으로 하나 팔면은. 하나에 그렇게 많이 나와요? 예, 하나에. 아, 그럼 사람들이 여기 주문이 넣는 거는 네. 쿠팡이나 뭐 실버가나 그쪽에서 네. 주문을 해가지고 네네. 이쪽으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? 예,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안에 있는 소위 말하는 뭐 셀러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, 1년 내내 꾸준히 팔릴 것만 해요. 예를 들어 이제 지금 겨울이니까 뭐 겨울용품을 팔아야겠다 이거보다는 그냥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경기랑 크게 상관없이 쓰는 것들이 있거든요. 뭐 샴푸, 린스, 바디워시, 뭐 휴지 이런 게 될 수도 있고, 그게 아니어도 예를 들어 우리 집이 쓰는 부속품들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 바꿔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많이 이제 보죠. 그럼 지금 뭐 많이 좀 주문 들어왔어요? 아, 오늘은 월요일이어서 이게 주문이 주말이랑 월요일이 제일 적고 이제 월요일부터 화요일 갈수록 좀 많아지다가 주말 때는 좀 꺾이고 이런 구조거든요. 네, 그래서 오늘은 월요일이어서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왔고 이제 뭐 화요일, 수요일 되면은 좀 많이 들어올 거고. 에어비앤비 하는 것도 혹시 12월 11일부터 지금 2월 14일까지 차 있거든요. 이게 거의 2달 들어왔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좀 많이 장박이긴 한데 저는 한 달에 에어비앤비 뭐 청소를 하러 그렇게 많이 가진 않아요. 예, 그래서 이렇게 장박을 받으면은 좀 목적 있는 분들이 들어오긴 하거든요. 그렇게 좀 목적 있는 분들 위주로 받고 1박이나 2박은 잘 안 받아요, 저는. 예. 그래서 1박이나 2박을 잘 받지 않는 이유는 너무 단기로 오시는 분들은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. 방금 이분은 거의 한 달? 2달? 네, 거의 2달 써요. 근데 이분은 왜 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아무 말 없이 예약만 하더라고요. 제가 궁금해서 저번 주에도 연락했거든요. 불편한 거 없냐?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. 네. 정도 돼요? 한 달에 현금 흐름이? 한 달에 현금 흐름이 그래도 에어비앤비도 한 400에서 500은 나오죠. 순수익으로요? 네, 순수익으로. 네, 순수익. 와, 엄청 많이 나오네. 네. 그럼 직장 다니면서 네. 부동산도 하시고? 직장 다니면서 부동산 투자를 맨 처음 해서 월세를 만들었어요. 맨 처음에. 그때 이제 집이 부도가 나서 현금 흐름이 좀 급했기 때문에 월세를 좀 만들다가 이제 뭐 그때 당시 갭 투자 조금 하다가 돈이 떨어진 거예요. 내가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에어비앤비라는 게 있었고 쇼핑몰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. 근데 이거를 했던 이유는 그냥 소액이어서. 현금이 얼마로 시작했어요? 그때 에어비앤비는 500만 원으로 했고요.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몰은 500만 원도 안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1,000만 원 넘지 않게 할 수 있는 사업들만 좀 해보자. 그래서 현금 흐름을 또 만들다 보니까 어느 순간 되게 잘 돼서 한 월급 2배 정도가 된 거죠. 그래도 한 1,000 내외는 되는 것 같고 한 달에.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뭐 강의를 할 때도 있고요. 그런 여러 가지 거까지 합치면은 월급 2배 이상을 유지는 하고 있죠. 제가 이제 뭐 현금 흐름 얘기를 할 때 저는 예를 들어 내가 한 달에 500만 원 필요해. 그러면 저는 한 500만 원이 들어올 만한 그런 구멍을 한 3개를 만들려고 해요. 돈이 만드는 걸. 예를 들어 뭐 100만 원짜리 하나, 200만 원짜리 하나, 뭐 200만 원짜리 하나. 그러면은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가 조금 잘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. 그럼 나머지 200만 원짜리 2개로 충분히 가능하잖아요. 생활을 하는데. 돈을
벌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최소한 2개에서 한 3개 정도는 만들어야 하나가 조금 손해가 나든 아니면 생각보다 잘 안 나와도 나머지 걸로 좀 올릴 수 있다. 좀 그렇게 말을 하죠. 네. 일단은 직장 월급으로는 사실 답이 없잖아요. 예, 그런 게 있었고, 그리고 제가 좀 10대 때는 좀 좋은 동네에 살았거든요. 소위 말하는 강남 8학군이라고 해서 저는 이제 서초고에서 초중고를 다 나왔는데, 그러다가 갑자기 20대 때 부모님이 갑자기 다 부도가 났어요. 2분 다. 되게 난감했죠.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까지 왔고, 일단은 제가 살았던 집이, 마지막에 살았던 서울의 아파트가 이 반포동에 가면은 레미안 퍼스티지라고 있어요. 그게 이제 지금 시세가 한 40억 대거든요. 근데 그런 집 살다가 500에 50만 원짜리인가? 그럼 진짜 엘베 없는 4층짜리 빌라로 이사를 했어요. 진짜 집이 안 좋았을 때. 밖에 온도랑 집의 온도랑 거의 똑같아요. 왜냐면은 여름에도 열이 아예 흡수가 되는 집들이고요. 겨울에도 그 한파가 집 안에 다 들어와요. 아, 그러니까 이게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. 그리고 문 열면 고압선 지나가고, 근데 돈이 아예 없었으니까. 몇 살 때예요? 그게 한 26, 7?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직장 생활도 이제 겨우겨우 시작을 했는데, 여러 가지 뭐 부도 난 것도 해결을 해야 됐고, 경제적으로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월급 말고도 다른 거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죠. 예. 수도 난 거를 해결해야겠다고 말씀하신 게 네. 빚이 넘어왔던 거예요? 빚이 넘어온 거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부모님 2분 다 신용불량자가 됐으면은 뭐 집을 구하는 것도 그렇고요. 여러 가지 경제활동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머니 거가 해결이 거의 다 돼서 이제 어머니는 신용등급 1등급이 다 됐거든요. 네. 그래서 아무래도 좀 해결이 돼야 부모님 경제활동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거 이상은 가능하니까, 예, 그래서 최소한의 경제활동은 할 수 있게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. 네. 가장 너무 힘들다 네. 이렇게 혹시 생각나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어요? 일단은 병행을 하다 보니까 잠을 많이 못 잤어요. 예, 수면 시간도 절대적으로 부족했고, 아침에 7시에 나가서 저녁 7시 들어왔는데 시간을 되게 쪼개면서 살았죠. 강의도 듣기도 하고 공부도 하기도 하고, 그리고 뭐 에어비앤비 같은 거 오픈하면 세팅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, 쇼핑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물건 같은 것도 올려야 되고 주문도 받아야 되고 부동산 투자 임장도 가야 되고 또 출근하고, 그렇게 계속 병행을 했죠. 될 때까지. 그리고 제일 어떻게 보면 힘들었던 거는 성과가 했을 때 곧바로 안 나거든요, 사실. 이거를 성과가 나올 때까지 버티는 게 좀 힘들었던 거죠. 예,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좀 경험자 얘기들 많이 듣고, 일단은 그분들이 된다고 하는 기간까지는 열심히 하고,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좀 늦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. 예, 그래도 직장 생활이 있고 월급이 있으니까 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다른 현금 흐름이 있다 보니까. 내가 투자를 하면서 혹시 나는 이 정도는 내가 벌어야겠다. 네. 그렇게 설정했던 목표 같은 게 있었나요?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 목표는 없었고요. 그냥 지금보다만 나아지자. 제가 맨 처음에 월세를 만들었거든요. 근데 월세 받고 이자 떼면은 20만 원이 남았어요, 그때 당시에. 근데 그 20만 원도 너무 좋은 거예요. 왜냐면은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소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그 정말 사소한 즐거움. 근데 그런 사소한 즐거움이 쌓이면서 계속 올라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퇴사가 목표도 아니었고, 그냥 지금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지금보다만 좋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, 퇴사의 목표가 아니었는데,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뭐 100만 원, 뭐 300만 원, 뭐 600만 원, 700만 원 이렇게 되면서 월급을 넘어서면서 퇴사를 했던 거죠.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말은 좀 사소한 거에 감사해야 된다. 예, 왜냐면은 너무 목표를 크게 가지면은 하다가 지치거든요. 저도 지금 뭐 퇴사를 했지만은 제가 퇴사를 했어도 일반적으로 직장인들보다 일을 더 많이 해요. 제가 볼 때는 일을 조금 하면서 많이 버는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. 뭐 앞으로도 기본적 이상의 일은 계속 할 거예요. 네. 지금 경기가 이제 뭐 많이 안 좋고, 사실 앞으로도 경기는 안 좋아질 거라고 해요. 뭐 작년에도 경기는 안 좋았는데, 경기가 안 좋아도 어느 분야든지 버시는 분들은 다 벌고 있거든요. 그래서 너무 뭐 경기가 안 좋다, 뭐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,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고, 그리고 너무 한 번에 많이 벌려고 하기보다는 좀 소액으로 차근차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. 저는 소액으로 될 때까지 하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거든요. 또
부족한 게 있으면은 내 자신이 또 생각을 많이 해서 좀 보완도 하고, 그러시다 보면은 이제 뭐 큰 부자는 모르겠고요. 그래도 내가 원하는 목표까지 이루면은 그래도 내 마음속에 내 자신은 부자가 아닐까.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들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